네, 당과 선대위 조직 쇄신의 시동을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호남 지역 민생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없이 개문 발찬 가운데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당의 쇄신의 전권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잡은 이후에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근인 7인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멤버 중에 한 명 김영진 의원이 당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무총장이 됐고 강훈식 의원이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일단 인선이 됐습니다. 이런 인선 변화 어떻게 보이세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10월 10일 날 후보로 선출됐어요, 민주당. 네. 그리고 나서 11월 5일 날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아무튼 10월 10일 날 선출된 이후에 뭔가 어떤 이런 상승 기류를 이제 하지 못했죠. 예. 게다가 지지율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고 정체된 상태를 못 벗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강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겠죠. 네. 선대위도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 12명인가 13명인가 이랬단 예. 말이죠. 그 원팀이라든지 용광로 선대위까지 가능했는데 게다가 처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합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위기의식도 있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거는 나름대로 어쨌든 표면적으로나마 이렇게 됐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뭔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의사결정 구조도 단순화시키고 예. 뭐니 해도 자신들의 좀 측근을 이제 전면 배치하는 쪽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야 재선 의원입니다만 네. 7인회로 알려진 의원이고 글쎄 7인회란 말 자체가 그렇게 전 썩 좋게 들리지는 않는데 아무튼 7인회라고 불리니까 김영진, 김병욱 몇몇 의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김영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배치한 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 재정, 조직 이런 걸 다 관장한 자리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후보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제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앉힌 건데 김영진 의원이 상황실장이었죠, 캠프에서. 상황실장에서 예. 이제 사무총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서 변신도 하고 아까 이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머리 색깔도 바뀌고 네. 뭔가 바뀌겠다, 변신하겠다, 쇄신하겠다라는 이 의미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문제는 이제 당과 이제 당에서도 이제 선대위원장들도 이제 물러나고 이렇게 당직 일과 사퇴를 하고 전권을 위임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러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으면 요새 좀 좁혀지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당과의 유리 이런 것들이 문제로 부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평가가 이르긴 한데 나름 그런데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쇄신하겠다 뭔가 바뀌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 설령 이게 비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쇼로 비친다 하더라도 바뀌는 노력을 한다는 거라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아마 국민의힘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프가 너무 크게 꾸려졌고 거기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쇄신 전권을 주겠다 해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바꾸는 과정입니다. 잘 바꾸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선거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지금이나 역대 대통령 선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지지율 상승을 끌고 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쇄신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예. 저는 언론이 굉장히 좋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뭐가 쇄신이라는 거죠? 예. 아니 당직을 개편한 게 무슨 쇄신이에요? 쇄신 정도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데 당의 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바꾼다고 그게 쇄신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2017년도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과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거의 비슷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 12명이었었어요. 플러스 예. 알파. 거기에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박영선 들어갔습니다. 근데 총괄선대본부장을 송영길 의원이 맡았어요. 그리고 핵심에 있는 조직은 노영민이 맡았고 전략은 전병헌 의원이 맡았었습니다. 그런 형태나 지금이랑 뭐가 다르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 다만 차이가 있다는 거는 지금 선대위가 무겁고 느리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 처음에 무겁고 느리게 가게끔 만든 사람은 이재명 후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치 모든 것이 당의 조직과 선대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는 착각이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임시총량제를 포함해서 조건부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후보 자신에서 문제가 나온 것을 마치 당의 조직이 잘못됐고 선대가 잘못됐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오히려 이왕 이렇게 쇄신을 했으니까 뭐 표현대로 한다고 조직을 바꿨다고 하니까 후보 스스로가 바뀌어야죠. 네. 아무리 하드웨어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하드웨어가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 하드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정책적 기조라든지 예. 아니면 후보가 얘기하는 철학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식의 문제라든지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습니까? 그 사과와 반성이 실제로 변했구나라는 건데 당에다 보세요. 입법을 강화시키세요. 밀어붙이세요. 테스트를 올리세요 이렇게. 이런 예. 것들 가지고 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은 입법 독주를 했지만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걸 만들어 갑시다. 이래야지 쇄신이 되는 것이지. 예. 제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물을 바꿨다고 몇 명을 바꿨다고 전체적인 변화가 오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예. 그거보다는 후보가 그동안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뭐 이제 메타버스 타고 이제 호남에서 3박 4일 가신다고 그러시는데 좀 주말에 좀 쉬십시오. 저는 국민의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 혼자 성찰하고 사고하고 뭔가 좀 변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조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좀 새롭게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봤구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움이 기대된다.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예. 뭐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안타깝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강한 쇄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선은 또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될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에요. 네. 지금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예.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얘기했잖아요. 보수 정당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슈를 선점해 나갔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겼어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국민통합 얘기했는데 국민통합 안 됐잖아요 지금. 아무리 뭐 민주당을 좋게 보려 해도 국민통합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건 그건 너무 편견이 있는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후보들의 본질이 바뀌기는 어려워요 사실. 예. 그 정치 세력의 본질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건 완전하게 정계 대지각이 일어나가지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와서 본질이 바뀌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근데 문제는 유권자들은 굉장히 이슈마다 빠르게 반응해요 요즘 유권자들이 과거와 달라요. 물론 이제 완전히 강고한 지지층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지층에 결집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중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예. 중도라는 건 사실은 소극적인 진보고 소극적인 보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때 이슈에 따라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윙 보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간에 국민의힘이 지금 더디게 움직이는 걸 넘어서 거의 이해가 있다고 국민의힘 얘기 나오겠지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좀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대위 구성에 선대위 있어서요. 구성 둘러싸고 예. 뭐 김정인 위원장, 뭐 김병률 위원장 하면서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바뀌려고 노력한다고 일부러 명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냥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어차피 본질이 변하기가 어렵다면은 예. 선대위도 슬림화하고 사람도 바꾸고 이런 노력이 저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지 않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인선을 새로 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자신의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룹을 더 기민하게 움직이게 할 그런 구조로 갈 거예요 아마. 네. 저는 그 성남시장 할 때 팀, 성남시 팀 그리고 경기도 팀도 완전히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그 의사결정 구조에 그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친정 체제거든요 말하자면 완전히.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는 예. 거예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단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민주당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아직은 속단하기 이른데 예. 아무튼 자기가 민주당을 본인이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또 재작년에 조국 사태 등에서 뭔가 국민들의 여론에서 이반됐고 이런 민주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정 체제로 가고 사람도 바꾸고 측근을 전면 배치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시도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지금 이제 뭐 당의 중진들이 다 물러나고 있는 상태지만 과연 그럼 이재명 후보는 다 잘했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들, 정책들이 이제 후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 사과했어요. 큰절도 하고.
그런 쇄신과 변신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주요할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당에서 이제 조금 현재는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쇄신이나 혁신을 지켜보다가 돕다가 의외로 지지율이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현저하게 오르지 않으면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에겐 양날의 칼이에요. 예. 전 어쨌든 머리 색깔도 바뀌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저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정치일 수도 있어요.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뭔가 네. 바뀌는 노력이라도 하는구나. 잘 움직이지 않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나름대로 저는 그걸 뭐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문제는 이게 친정체제나 신지류가 전면 배치되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해서 패스트트랙 하자고 얘기하고 민생 개혁 입법 그럼 이게 또 입법 독주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이건 사실 이재명 후보가 승부를 던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나는 그러나 현재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일단 친정 체제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향후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이 전적으로 후보에게 있다는 점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모든 같습니다. 뭐 책임은 후보가 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선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 체제가 4인 공동위원장 체제 밑에 총괄 선대본부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가지고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었어요. 근데 결국 막판에는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김무성 의원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 의견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모든 선대위 구성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좀 총괄 선대본부장 위원장으로 조정식 의원이 그만뒀어요. 네. 그 굉장히 조지고 오선 의원이고 아주 실력도 있고 하지만 선거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그 판을 읽을 수 있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마도 이제 전략기획을 맡은 강 의원 포함해서 가장 핵심은 그런 총괄 선대 본부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가 핵심인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자신의 측근을 넘어서서 대선을 이끌 수 있는 분을 아마 이제 외부에서 모이시든 아니면 뭐 최고의 전문가를 모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해찬 의원 전 대표일 수도 있어요. 예. 아주 그게 급박하다고 한다면 그게 핵심인데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부터 그게 걸맞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과정은 과거와 전혀 다름이 없는데 측근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국회의원들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소신과 자율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론 정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이런 식의 된 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무슨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겠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죠. 그래야지 그게 정말 민주당이라는 당은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전통을 갖고 하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야 뭐 지금 중앙정치 경험도 하나도 없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본 분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5년 후면 물러날 거고 민주당이란 당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컨셉이 잘못된 거다. 오히려 힘들지만 정당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정치를 쇄신할 수 있는 좀 더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어젠다와 비전, 특히 정치 개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내놓지 않고 사람 몇 명 바꿨다고 해가지고 쇄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네. 그거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겠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그 간담회 한 거 보여드렸는데 국민의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거의 합류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엿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히려 후보에게도 만약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김병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인사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세워도 좋다. 다만 이제 개선은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 이준석 대표가 여긴 지금 없는데 그 다른 발언에서는
결국 이 김병준 위원장으로 가도 되는데 네네. 선대위원장으로 가도 되는데 그리고 플랜 B를 얘기한 거죠. 총괄 선대위원장을 다른 인사를 모셔도 되고 그런데 이 책임은 역시 후보가 져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발언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다 예. 기억도 못 하겠던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이제 이 상태에서 벌써 20일째예요. 네.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고서 20일이 됐어요. 지금. 20일이 된 동안 국민의힘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종인, 김병준, 뭐 김한길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 기싸움하는 거 이런 거밖에 남는 게 없다고요. 지금. 네.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본질이 안 바뀔지 모르겠으나 뭔가 바뀌는 노력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좁혀진 거예요. 예. 얼마나 처음에 지지율이 많이 났어요. 컨벤션 효과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이제 컨벤션 효과는 의미도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 걸 의식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할지 안 할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워낙 뭐 발언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보도를 쫓아가는 것도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간에 김병준 위원장과 같이 하기 어렵다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확고한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게 더 효능감이 있는지는 그건 각자의 판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윤 후보가 지나치게 김병준 위원장에게 집착하는 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병준 상임위원장에게 너무 집착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김종인 위원장은 물론 뭐 연세가 또 많고 보수진을 넘나들면서 여러 비판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쨌든 중도 개혁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네. 어떤 그 효능감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과 같이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기정사실화 돼 있었어요. 막판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 물론 이제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보 직속으로 이제 옆으로 이제 가는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장이라고 합니다만 예. 또 김병준 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조율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윤 후보로서는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은 포기하기 싫은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게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삼김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런 나름대로의 구조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선대위 구성의 멤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왜 정권 교체론이 높은 것인지 정권 교체론을 담아낼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죠. 그게 예. 더 핵심이에요. 물론 그리고 사람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이제 선대위원장을 모실 건가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정권 교체 여론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비전과 의제가 중요하잖아요. 예. 거의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뭐 시간이 많고 이제 적대면 적은 거예요. 내일 모레 월요일이면 100일입니다. 이제. 예. 게다가 여전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역대 비호감 선거라는 건 다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나 야나. 그 뭔가 이럴 때 새로운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죠. 국민 분열은 여전히 더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인사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리고 중도층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 선거 유동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얘기는 좀 다른 데로 갔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예. 저는 봐요. 이대로 맨날 사람들 그리고 그 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옆에 포지하고 있는 인물들은 너무 구시대 인물들이 많아요 지금. 이명박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예. 박근혜 냄새도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무리 민주당이 겉에 쇼일지 몰라도 좀 민주당이 이기기 어렵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정권 교체 여론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국민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함께 앞서 들어본 이준석 대표의 발언, 이 발언만 놓고 본다면 김 전 위원장의 최종적인 합류 가능성의 추는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었다고 봐야 하는 글쎄요, 겁니까? 지금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비슷한 식으로 하다 지금 끊겼어요. 내용을 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마지막에 어떤 언급을 마지막에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두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겠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빼고 결국은 총괄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영입을 하기 위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질질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올 수 있는 피로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는 없고 뭐 나오는 게 항상 뭐 김한길, 김종인, 뭐 김병준만 나오면 도대체 윤석열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빨리 그걸 매듭을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 뭐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시고 올 수 있는 단계적 접근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마지막 내용을 잘 우리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는 3개의 특위를 뒀어요. 옆으로. 그게 이제 국민행복위원회, 그거는 김종인 맡았고, 정치개혁위원회는 안대희 대법까지 맡았었고, 국민대통합위원회 잔인위 위원장이가 한강옥 씨를 영입을 해. 이 3개의 위원회가 있었고, 그 밑에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제 김무성, 그리고 그 밑에 쭉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한길 지금 전 대표는 위원회를 맡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혹시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려고 한다면 결국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최대 이제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스튜디오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빨리 윤석열이 보여야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후보 중심의 전략과 후보 중심의 비전, 이런 것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그리고 권선동 사무총장 3분이 만나서 식사까지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뭐 합의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생각이 좀 다름을 확인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그냥 단어를 전달해 드리면 뭐 주접을 떨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무슨 어디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오늘 또 신문은 주접 떨어놨던데 잘 됐다고 그래서 그 뉴스 보고 오늘로서 끝을 내면 잘 됐다고나 그런 거지. 나는 밖에서도 돕겠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특별하게 내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 우리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되는 얘기는 우리 언론에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엊그제 저녁 식사를 하고 지금 일단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놔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말이 서로 다른 게 요새 계속 나오는 게, 윤석열 후보는 밖에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 들었다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바로 밖에서 도와준다고 말한 적 없다. 뭐 최후 통첩을 했는데 뭐 주접을 떨었던데 내가 그 뉴스 보고 잘 됐다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기자가 그럼 잘 됐다는 게 공감하는 거냐? 아 그렇게 그런 상황에 든 게 에이 잘 됐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거리가 벌어질 만큼 벌어진 건지 아니면 언제 다시 돌아오시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분들의 이 말씀이 너무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그때 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뭐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자꾸 언론은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화가 나니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또 같은 말을 했는데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상대방은 그런 의미로 아니었다. 주접 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그쪽에서는 또 최후 통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보도하는 사람도 다 이 언론도 다 그렇게 보도하더니 이게 막 이게 엇갈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들이 원래 우리 일상사 같은 경우는 개인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 끝나잖아. 얘기하는 그렇죠. 거. 근데 이건 언론이 보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자꾸만 증폭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꾸 예. 얘기를 해봐야 자꾸만 얘기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또 상대방이 또 오해하니까 또 다른 말을 또 하고 지난번에 또 그 양반이라는 말을 하다가 이제 다시 김 박사님으로 이름 바꾸고 김종인 후보도 위원장도 전 비대위원장도 주접이라는 단어 이게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런 단어가 상대방한테 일단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고. 그렇죠. 같은 지금 아슬아슬한 지금 살얼음 판을 걷는데 예. 저는 아직 완전히 결렬됐다 보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얼마든지 다시 합류할 수 있어요. 네. 100일이면 아직도 길어요. 예.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그 2002년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마지막 날 전문가로 아, 찾아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절대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참 이렇게 가면요. 나중에 합류하더라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화학적 결합이 안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최대한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그게 귀에 들어가더라도 오해받지 않을 정도의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정치는 언어로 하는 거거든요. 언어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조금 감정이 이제 격화되면 자꾸 언어들이 과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아직은 지금 이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단지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3김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지금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봐요. 지금 너무 이제 선대위가 큰데 위 이제 지도부 쪽만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중간 실무자 그룹들은 예.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대선 승리 이후에 그 이후에 뭐 공천 이런 지분 다툼하는 건 아닌지 이걸 냉정하게 그 레드팀이 좀 봐야 돼요. 국민의힘 내부가. 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김정인 비대위원장과는 결별을 하고 예. 윤석열 체제로 간다라는 거가 오늘 김병준 위원장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겠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선출직 임명직은 안 하겠다라는 이제 승부수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뭐 선출직으로 가든 임명직 가든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고 예. 일단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총괄로 하는 그 체제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새롭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구상한 대로 총괄은 뭐 본부장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김병준 선임위원장 체제로 가는 거를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그것 때문에 네,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기자간담회를 기자간담회를 한 것 거군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만찬 회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결렬된 거라고 보고 네. 오히려 이제 아마도 저렇게 되면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가 또 채점이 될 텐데 그 예. 공동선대위원장을 아마도 좀 외부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은 결국은 김병준 총괄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선대위 체제로 가는 거로 지금 정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11월 5일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네네. 지금 20일이 넘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계속 그중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름이 계속 올라오면서 선대위 합류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후보의 판단이겠죠. 예. 근데 후보는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선거에 가장 그래도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어젠다 세팅이라든지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서 보수면서 진보의 가치 또 사회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호남과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때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도로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전권을 주냐 안 주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자신들이 구상한 대로 선거를 한번 치러보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 나름대로의 인사 스타일이 아주 굉장히 잘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믿으면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쪽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